안녕하십니까, 이승우 원장입니다. 제가 환자한테도 그렇고 유튜브에서도 그렇고 문제가 생겼을 때, 환자가 아플 때 단순히 뭐 한약을 먹어라, 진액을 보충해라 하면 좋긴 좋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늘 말하는 게 운동, 그리고 식습관, 수면, 그리고 가치관. 기본적으로 어떻게든 운동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고, 식습관을 좋고 신선한 음식을 먹고 제때 먹고 과식하지 않고 또 너무 적게 먹지도 않고, 이 균형을 잘 잡아야 돼요. 정도를 지켜야 돼. 그리고 제때 자고 밤에 쓸데없는 짓 안 하고 일찍 일어나고, 최소 6시에 일어나는 것을 전 국민이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옛날에 새마을 운동할 때 이런 가이드라인을 딱 주니까 그나마 좀 잘 지키는데, 요즘은 이 세상이 자율권이 너무 많아서 다들 대충 자고 뭐 대충 일어나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를 일으킵니다. 결국 모든 문제가 수면에서 비롯되고, 그걸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 무너진다. 그리고 가치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제대로 형성이 안 돼 있으면 이런 것들이 안 돼요. 못 바꿔요. 왜? 너 저 이거 좋으니까 하라고 했는데 실행을 안 해. 내가 진료실에서 정말 이 사람의 생각을 좀 바꿔서 운동 좀 하게 하고 싶고, 밤에 야식 먹고 막 이러는 거 생각을 좀 바꾸고, 이 사람의 인생을 좀 건져주고 싶은데, 그래서 정말 공을 들이는 환자들이 있어요. 정말 내가 진심을 다해서 당신의 인생이 좀 더 찬란했으면 좋겠다, 좀 더 반짝반짝 빛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도움을 드리고 싶어서 말을 길게 하는데, 다음번에 병원에서 딱 물어보면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운동을 했냐 물어보면 할 생각을 했는데 실행을 못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실행을 못하더라. 사실 제가 하는 얘기들, 운동이 좋다, 뭐 식습관, 수면, 좋은 생각을 많이 하는 거, 이거 이미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초등학생도 알고 있어요. 엄마한테 기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근데 초등학생도 잘 안 지키죠. 어른이 됐는데 누구 말을 듣겠어요? 엄마 말을 듣겠어요? 선생님 말을 듣겠어요? 친구 말을 듣겠어요? 안 들어. 이건 뭐 개인의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이미 병원에 오면 그나마 말을 좀 들어. 왜? 살라고. 이거 안 지키면 오래 못 삽니다. 그냥 수면 깎아 먹고 사는 거예요. 얘기를 하면 이제 경각심을 갖고, 그래도 이걸 해야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옆에 따라온 보호자가 기도 안 차 한단 말이에요. 여보,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안 하더니, 그래 원장님 한마디 해주니까 그제서야 이제 좀 할 생각이 드냐고 옆에서 한탄을 해요. 원장님이 그다음 말해줘서 고맙다고. 그래요.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실행에 옮기는 건 더더군다나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걸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랬던 적이 있는 거고, 저 역시도 실행을 망설이고 미루는 그런 순간들이 있고, 역시나 늘 미루고 망설이는 제 자신과 싸웁니다. 저도 다들 힘든 걸 압니다. 근데 이게 봐봐, 이 실행 안 하면 변화가 없어요. 사람들은 한의원에 와서 원장님 제 병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소연을 하고 뭘 하는데, 자기를 바꿀 생각은 추호도 없어. 자기는 살던 대로 살겠대. 그런 생각으로 뭘 고치겠다고, 내가 무슨 신입니까? 약으로 그런 사람을 고쳐주게? 택도 없어요. 설령 좀 나아진다고 한들 그게 유지가 되겠냐고. 그래서 정말 제 말을 너무 귓등으로 듣는 사람은 아이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네요 하고 내가 돌려보내요. 그냥 뭐 엮이기가 싫어. 너무나 강력하게 저항을 하는 사람은 어차피 안 바뀌어요. 몸도 안 좋아져. 그래서 이걸 이겨내기 위한 가치관, 이걸 바꾸면 봐봐, 이게 실행력이 생기고 뭔가를 하잖아. 그럼 하나씩 좀 바뀌어요. 그리고 그 재미를 느껴요. 근데 또 재밌게도 운동, 식습관, 수면 이런 게 좋아지면서 생활이 만들어지고 내 몸이 튼튼해지잖아요. 자동으로 이 실행력이 올라가. 몸이 안 좋아서 이 실행력도 결국 의지력이 떨어지고, 뭔가를 했을 때 결정하는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실행 자체를 다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자, 이 실행을 미루는 우리 마음을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왜 미룰까? 이 실행을 미뤘을 때 장점이 있어요. 장점. 실행을 미루면 장점이 없는 것 같잖아요. 근데 장점이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실패도 없어. 그리고 시작도 안 했기 때문에 아무한테도 평가받지 않아. 이것 때문에 안 움직여요, 대부분. 실패에 대한 두려움, 내가 안 지켰을 때 받을 비난들, 그리고 넌 그럴 줄 알았어 소리가 듣기 싫은 거죠. 어릴 때부터 그런 패턴이 형성이 되는데, 그래서 실행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실행을 진짜 하려면 대단한 용기가 필요합니다. 생각보다 대단한 용기가 필요해요. 운동을 하라고 해서 운동을 한 발짝을 떼내는 사람은 그냥 제가 시켰으니까 한 사람이 아니고, 정말 대단하고, 그 누구한테도 핑계를 대지 않고, 그 누구한테도 책임을 전가하지 않고, 모든 책임을 자기 자신이 떠안고 결과도 자기 자신이 떠안겠다라는 용기를 일으켜낸 겁니다. 그래서 실행 안 하는 사람이 좀 못난 사람이 아니고, 이 사람들이 일반적인 거고, 실행을 해내는 사람은 생각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뭘 이겨냈는지를 알면 그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 수 있어요. 실패하더라도 내 자신을 용서하겠다, 그리고 또다시 도전하겠다,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대하는 거예요. 실패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실패가 두려워서 첫 발을 내딛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첫 번째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 두 번째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 뭐 어때? 세 번째 시도가 있잖아. 우리가 어떤 큰 벽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이 벽 뒤로 도착하는 게 과제란 말이에요. 벽이 너무 높아. 한 4층 정도 되는 벽. 와, 내 인생에서 가장 큰 과제인 것 같아. 넘을 수 없는 벽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과제가 주어졌을 때 먼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거 안 되겠는데? 그러면 뒤로 밀어 그냥. 일단 이 과제는 분명히 주어졌는데 딴 걸 해. 이게 내 인생에서 주어졌는데 다른 거, 쉬운 거, 이미 자기가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거, 늘 해왔던 거, 그거에 막 집중을 해. 애들이 이렇게 해요. 고등학생 때 새로운 개념들, 미분, 적분 계속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걸 깊이 긴 시간을 들여서 이해해야지만이 미분이 뭔지를 알아낸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높은 벽처럼 느껴져요. 처음에 그걸 이해하기 위해서. 왜? 내 머릿속에는 미분을 이해하는 회로, 뇌신경 회로가 없어 아직. 그래서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 세포에 새로운 회로 하나를 만들어내야 돼요. 컴퓨터를 치면 몇 시간을 들여서 코딩을 하나를 해내야 돼요. 몇백 줄짜리 코딩을 내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 개념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과 엄청난 노력과 엄청난 시간이 들이는 과정이 필요해요. 미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근데 학생들이 어떻게 하냐면, 수학을 포기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그래요. 자, 이거는 어렵고 이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쉽게 얻으려고 하지만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는 걸 몇 번 해보고 알아요. 많이 봐도 이해가 안 되거든. 그럼 뭘 하냐면 저기 가서 내가 예전부터 잘하던 거 인수분해를 해요. 방정식 푸는 거, 그런 거 하고 있어요. 그건 눈 감고도 할 수 있거든 이제. 근데 나는 계속 기초를 튼튼히 다질 거야 하면서 그걸 열심히 해. 그거 이제 안 해도 되는데, 이제는 이거 할 때가 아니고 이거 할 때인데 이게 하기 싫고 두려우니까 피난해가지고 자기 마음에 그래도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위안을 받으려고 엉뚱한 걸 하고 있어요. 이거 안 하려는, 지도키도 안 하려고 이쪽으로 도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행을 해내는 사람은 이걸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도, 실패하더라도 이걸 해보겠다는 용기를 가진 거예요. 제가 환자한테 뭔가 팁을 주고 어떤 걸 해보세요 라고 했을 때 뭔가를 해봤습니다 라는 대답이 들어오면 저는 물개 박수 칩니다. 무한 박수. 너무 대단한 일을 해내신 겁니다. 당신의 모든 인생, 모든 가치관 여기서부터 비롯될 겁니다. 이거 어려워요. 자기 안에 새로운 회로 하나를 새로 심은 거예요. 코딩을 한 거예요. 자기 스스로. 이 경험을 하면 모든 걸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기만 하면 돼요. 그거를 한번 코딩을 한번 짜보면 코딩하는 방법을 알게 돼요. 이 실행에 대해서 경제학에서 유명한 말인데, 무슨 말이냐면 네 눈앞에 있는 개구리를 먹어치워라, 이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책상 위에 지금 개구리가 한 마리가 있어. 개구리를 먹어야 되는 게 내 과제예요. 되게 하기 싫고 인간의 본성에 반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근데 나한테 주어진 다른 선택지가 없어. 그걸 먹어야만 돼. 기업의 CEO라든지 관리자들이 기업의 현안, 문제, 꼭 해결해야 된 문제를 뒤로 미루면서 이 개구리 먹기 싫으니까 옆에 가서 그냥 서류를 계속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이 기업은 성장이 멈춰요, 보통. 그래서 이걸 간파한 어떤 학자가 개구리를 먹는 걸 피하지 말고 개구리부터 먹어라, 딴 거 하는 척 하지 마라, 아주 직설적으로 얘기를 해줘요. 야, 얼마나 좋아. 나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와닿았어.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나는 딱 느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의 개구리는 뭘까? 내가 안 먹고 뒤로 미루고 있는 개구리들은 뭘까? 와, 이 말 덕분에 내가 안 먹고 있던 개구리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환자들한테 실행하라 마라 뭐 하면서 칭찬을 하면서도 나도 여전히 개구리 안 먹고 있었구나 라고 알게 됐고, 나도 안 하면서 이렇게 하라고 자꾸 잔소리할 입장이 아니잖아. 근데 내 말에 힘이 실리려면 내가 하기 싫은 걸 진짜 했을 때 환자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내 개구리조차 못 먹는 사람이 환자들한테 너 해봐라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너무 쉽게 내뱉는 말이에요. 그래서 환자들도 그 말에 힘이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뭐 의사라면 하는 얘기라 생각하고 그냥 넘겨요. 그냥 그 말의 중요도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해요. 근데 저 역시 제가 먹지 않고 있던 개구리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먹을까? 정말 끔찍하지만 어떻게 요리를 해 먹을까? 구워 먹을까? 삶아 먹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도 먹어보고 저렇게도 먹어보니까 먹을만해. 실제로 먹을만하고, 내가 먹기로 작정하고 시도를 해보니까 뭘 알게 됐냐면 개구리를 먹는 방법이 다양하구나, 이걸 알게 됐어요. 먹기 싫어서 밀어놨을 때는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던 거예요. 지금은 일단 뭐 잘 모르겠지만 가스레인지 물 올리고 그냥 불부터 켜요. 그 다음 뭐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실행력이 생긴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 미룬다면 그 실행을 위해서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내 인생에서 내가 가장 미루고 있는, 안 먹으려고 꼴도 보기 싫어서 쳐다도 안 보면서 옆에 잡아먹히기를 기다리고 있는 개구리가 뭔지를 자꾸 물어봐야 돼, 자기 자신한테. 그래야지 이거뿐만 아니라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영상을 지금
지금 쭉 안 보고 팍팍 넘겨보시는 분들은 한의사 채널인데 이거 자꾸 개구리 요리법 얘기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거 아니고 안 먹으려고 뒤로 밀어놓은 개구리 얘기하고 있습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면 앞으로 돌려서 확인해 보시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그거예요. 뭔가 내가 해야겠다라고 강하게 생각이 드는 걸 인지가 됐으면 머릿속에 생각만 해서는 안 된다. 절대 반드시 실행에 옮겨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고 과제를 피하지 말고 그대로 눈 딱 감고 집어 삼키거나 아니면 가스레인지 불을 올리거나 찻발을 떼라 이거죠. 내일 아침 운동해야겠다 생각이 들면 아침에 입을 양말, 운동복 여기 싹 준비해 놓고 6시에 알람 딱 맞추고 알람 딱 움직이면 로봇처럼 양말 신고 입고 로봇처럼 걸어 나가서 현관문 따고 나가야 돼. 그냥 그게 내가 하기 싫은 걸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유일한 방법이에요. 눈 딱 감고 먹어야 된다. 제 유튜브 채널 들어와서 뭘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 몇 가지 그냥 내 기억에 남기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저는 그런 얘기 안 하잖아. 단순한 어떤 지엽적인 방법에 대해서 내가 잘 얘기를 안 해요. 그냥 입마름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들어왔는데 네 인생을 바꿔라 라는 얘기들로 자꾸 저는 결론을 내리잖아. 그게 맞아요. 진짜 해보면 내 문제, 내 피부가 건조하든 내 두통이 있든 간에 자꾸 파고 들어가 보면 내가 인생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보여요. 정말로 모든 게. 그 문제를 해결하면 내 두통만 해결되는 게 아니고 내 인간관계가 복원이 되고 내 남편과의 관계가 좋아지고 내 자식을 전에랑 다르게 봐지고 심지어는 내 통장 잔고가 늘어나고 경제적 문제가 해결이 되고 분쟁하고 있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왜? 그게 다 같은 문제고 같이 엮여 있으니까 건강 문제 해결하다 보면 그게 해결이 된다고. 그래서 오늘은 용기 내서 실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어요. 왜? 제가 말하면 한 80%는 발을 떼는데 한 20%가 끝까지 저항해. 그분들 때문에 영상 만든 거예요. 저항하지 말고 방향을 설정하고 한번 들이밀고 수능을 한번 해보세요. 가야 될 방향이에요. 그쪽으로 가야 돼. 용기를 내고 한 발짝 내딛고 가야지만이 그 다음 스텝이 이어지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실패는 늘 일어난다. 이 뭐 과제 주어졌는데 이거 한 번만에 성공하는 게 이상한 거죠. 계속 찔러봐야지 빈틈이 어딘지를 알 수 있고 구멍을 찾아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 머릿속에 그걸 해결하는 방법이 이제 심어진다고. 우리 같이 이제부터 개구리 먹기 싫다고 자꾸 쳐다보지 않고 밀어놓고 외면하지 말고 한번 먹어보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